11의 1. 다음 유물과 관련된 지부야 농경 굴지구 신석시대 신석기 농경학 목축이 시작된 시기다. 되죠? 전 세계적으로 목축은 신석기에 나와. 이 거대한 고인돌이 청동기. 3. 주로 동굴이나 바위그늘 밑에 살았다. 이건 구석기. 4. 빈부차와 계급의 분화가 심화된다. 청동기 이래로 현상. 차별사회. 해당하는 건 1번이었다. 다음 문제 2. 최씨 무신정권 기간으로 틀린 것. 최씨 무신정권 기간. 1.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새로이 설치.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비롯한 모든 정치 업무, 정사를 총괄하였고 그는 이 기구의 수장인 교정 별감직에 앉았다. 되죠? 이 최우는 아들 문무관리 인사를 담당하였던 기존의 2부와 병부를 폐지하고 정방을 설치하여서 문무관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돼요? 이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약간 내가 일부만 변형을 했는데 최우는 문무관리 인사권을 기존에 담당하였던 문신관리를 담당하던 2부, 무신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부를 폐지한 게 아니라 존속. 2부 병부는 그대로 있어. 왜 저런 말이 가능하냐? 정방이 문무관리 인사권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2부 병부가 했던 일을 정방이 했다는 얘기야. 2부 병부를 폐지했냐? 폐지하지는 않았지. 그대로 놔두고 권력만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야. 2부 병부 존속이야. 폐지가 아니고. 다른 얘기는 맞는데 그 부분이 틀렸어. 네. 3. 최우는 문신들의 등용을 확대하여 서방을 설치하여 문신 인사들, 문사들로 하여금 수기하면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얘기야. 수기는 거주하면서 정치적 자문을 담당케 하였다. 되죠? 서방. 네이버 지식검색다다 이 소리야. 네. 자, 최충원은 집권 초에 봉사 10조의 정치개관을 명종한테 올렸었다. 올리긴 했어.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하나야. 기존의 2부 병부 폐지가 아니라 존속이야. 다음 문제 3. 다음은 조선시대 실시된 사회제도다.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조선. 가, 환곡제, 나, 재생원, 다, 사창제, 라, 활인서, 마, 대비원 이러는데 틀린 사항을 찾아라. 얘기야. 1. 가의 폐단으로 환곡. 2. 이식을 일할로 하여 사창을 실시한다. 1867년 흥선대원군이 즉 환곡제의 폐단으로 인하여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한다. 되는가? 되지. 삼정문란. 전정은 양전사업 실시, 군정은 호포제, 그리고 환곡은 사창제 그러잖아. 그 얘기야. 사창제 실시한다 얘기. 이 나 재생원에 대해서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를 담당한다. 그렇지. 그리고 또한 향약, 향촌의 약제, 향약 채집을 하기도 하고. 3. 다 사창제에 관하여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실시했다는 측면이 있다. 정확하게 사창제하는 게 아니라 사창제하면 국가 정책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틀려. 사창 그래야 맞지. 다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16세기 사립 양반이 사창 운영. 그래. 라 동서 활인서 사람을 살활자 살게끔 하는 감독기관 그렇다고. 라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하였다. 굶어 죽음으로부터 아사로부터. 그래서 사람을 살게끔 해서 뭐라고 그래? 활인서 이런다고. 활인서. 마 고려 때 등장해서 조선조까지 존재하였던 부처님의 대자대비니까 그래서 대비원이래. 고려는 동서대비원, 개경에 동대비원, 서대비원, 평양에는 그냥 대비원 이랬어. 조선은 그냥 대비원이고. 자, 마 대비원 지배층의 진료를 담당하기 위해서 서울에 설치하였다. 대비원은 서울에 설치한 건 맞는데 지배층의 진료 담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이 틀렸어요. 이건 농민경제 안정을 백성을 위해서 한 거지 지배층을 위해서 양반네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틀린 건 5번 문항 이렇다고. 이 고려조선의 사회정책제도 이건 나중에 다시 현재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
틀린 건 5번이래. 다음 문제 4.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항한 우리 민족의 경제구구운동이다. 순서대로. 가.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토지약탈 저지운동 이렇게 불러. 어느 때? 1904년. 1904년. 보안의 농광회사로 대표되는. 나. 일본에서 빌려온 차관을 국민힘으로 갑잘운동을 벌였다. 일제히 차관 제공 정책에 대한, 그치? 국채 보상운동이지. 1907년에. 다. 외국 상인이 불법적인 내륙상업 활동 금지를 요구한 서울 상인들의 조치. 서울 상인들의 조치. 뭐요? 우리 상권을 우리가 지키자 해서 상권 수호운동. 1898년 9월에 한국중앙 총상회라는 걸 조직해서 서울시 관상들이 1898년 독립협회도 참여한 상권 수호운동이에요. 서울시장 지키기. 라. 곡물의 유출로 쌀값이 폭등하고 이거야 뭐 지방관이 내린 조치. 1889년 반공령. 곡식의 방출을 막았다 해서 반공령. 그걸 순서대로 하라. 뭐 4번 얘기야. 1889년이 가장 앞서니까. 라. 다음 문제요. 다음 조선 후기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변화다. 틀린 거. 농민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 가계 소득을 올렸다. 조선주 후기에. 그렇지. 내다팔 목적하의 작물. 이 민간 수공업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일컬어 사장제. 즉 민영수공업. 3. 새로운 농법의 보급으로 1인당 경정 면적이 확대되게 되는 일을 가져온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그래? 광장. 그렇지. 조선주기에 넓게 경장. 놀부 얘기. 4. 관허 상인들은 정부한테 허가받은 관허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행사, 자유상인들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조선주기에 새롭게 나타나냐? 되는가? 새롭게 나타나는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관허 상인들이 금난 정권이 폐지됨으로 이랬지. 행사회가 아니라 폐지됨으로. 그래야 새롭게 나타나는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6. 신라 왕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 순서다. 거차이마 왕 이런다고 그랬지. 주로 물어보면 마리까냐? 가, 마리깐. 4세기 후반 내무랑에서부터 5세기 후반 소주왕까지 100년간 그 시기에 합당한 내용이 아닌 것 얘기야. 1. 신라는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게 된다.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박석김 중에 김씨 왕이 있었는데. 2. 백제는 고구려 남하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의 동맹을 맺었다. 어느 때? 5세기 433년. 신라로 따지면 늘지왕 때. 3. 가야는 주변 국가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코자 했다. 이건 대가야가 맺은 거예요. 6세기에. 신라로 따지면 법흥왕. 법흥왕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증왕 때 왕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자,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만주에 있는 국내성에서 통구를 하는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누구? 5세기 장수왕. 그렇지? 5세기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3번 문항은 6세기 상황이에요. 다음 문제 7. 조선 성종 때 강희맹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농, 이 작은 백성들, 소농 경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방 농민들 생활에 중점을 두고 저술한 농업자를 찾아라. 산림경제, 이건 조선주기 실학자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그리고 경제연, 이건 정조 때 우정규라는 사람이 쓴 건데 몰라도 돼. 3. 농상지표, 이건 원나라에 들어온 원나라 서적이고. 4. 금양잡록, 해당하는 건 뭐? 금양잡록. 그리고 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은 금양잡록을 쓰기 전에 뭘 썼다고? 중국학자가 쓴 것에 응용해서 봄에는 이게, 여름에는 이게 하는 뭐? 사계절 농사법. 풀어 설명하면 사계절 농사법을 정리하였다 해서 중국학자가 쓴 게 사시찬유라는 책이 있었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시찬유 초라는 걸 써. 강희맹이가. 사계절 농사법. 그걸 쓰고 난 직후에 금양잡록이 나오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 4번. 강희안, 고사간 수도로 유명한
강희안이라는 사람의 친동생이야. 태종 이방원의 외손자이기도 하고. 다음 문제 8.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의 사회 모습인데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22담로가 있어서 언어와 의복은 고구려와 같고 양직공도에 그 어디야 이게? 백제에 관해서 틀린 것. 오부 출신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하였다. 되는가? 오부족 연맹체는 어디요? 부여고구려예요. 부여고구려. 백제가 아니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과 함께 2배 배상법. 그렇지? 백제는. 3. 물을 숭상하는 상무적 기풍이 있었다. 고구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고구려의 영향이라 할 수 있어. 4. 백제 건국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다. 그래서 남부여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잖아. 성씨를 부여씨 이렇게 하면서.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문제 9. 조선歴이 서민문화 발달과 거리가 먼 걸 찾아라. 민화, 풍속화. 2. 예속논쟁과 주작. 3. 경제력 향상과 서당교육의 보급. 4.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한글 추송의 유행. 서민경제와 관련 없는 건 몇 번? 2번이지. 조선주 후기에는 다 해당이 돼. 다 해당이 되나 2번 문항은 서민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틀려. 다음 문제 10.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물. 찾을 수 있겠는데? 뭐? 일심. 누구? 원효. 1.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설을 들고 들어왔다. 이건 신라말 이 선종계열의 승려인 도선국사. 도참설. 2. 국청사를 창한 건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건 왕자승려인 대각사 의천. 고려중기에. 3. 인도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를 남겼다. 이건 해초. 통일신라. 중국에서 활약한 해초라는 승려의 왕호천 축국전. 4. 다른 종파들과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갈라지는 거,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불교 통합에 노력했다. 말 바꾸면 결국은 하나니까 하는 논리에 입각해서 이게 원효죠. 일심사상. 신문 화쟁론이라는 글을 통하여 10가지 질문에 대한 싸움을 화해로 하는 사이좋게 놀자. 5. 일본 화엄사상을 전해 일본 화엄종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게 누구라고? 통일신라의 승려인 심상이라는 승려야. 일본 화엄종 성립에 영향을 준 사람. 통일신라 승려인 이 심상이라는 승려야. 여기서 요구하는 건 원효,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11. 다음 인물을 지녔던 관직에 대해서. 중간쯤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요? 탐악한 수령을 알아내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수령은 아니라는 얘기지. 누구요? 수령의 감독권을 쥐고 있는 도지사인 관찰사야. 관찰사에 대하여 얘기요. 원칙적으로 임기는 1년인데 1년 더 연임할 수는 있어요. 종 2품직에 해당하는 고위급 인물이야. 자, 1. 직무를 세습하면서 수령의 실무의 행정을 보좌한다. 이건 아전, 향리에 관한 얘기야. 관찰사가 아니고. 도내의 수령을 지휘감독하였고 백성의 생활, 도민, 백성의 생활을 살폈다. 되죠, 이건 관찰사. 3. 조세, 공물의 징수, 노동력 징발,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렇지? 지방은 수령이, 총괄은 도지사가. 맞아? 조세, 공물 징수, 노력 징발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건 누구요? 수령이. 책임 원칙은 수령이요. 그걸 관찰사는 어떻게? 감독을 하지. 실무를 맡는 게 아니라. 실무자를 감독해. 중간에 빼먹을 수 있으니까. 4.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의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였다. 이건 누구요? 유양석. 사림 양반으로 구성된 유양석. 수령에 대한 보좌 및 견제 기능이 있고 향리 규찰 기능이 있고 4번만 나온 유양수야. 도지사에 해당하는 건 2번. 다음 문제 12. 다음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 그 조약 체결 직후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 저 조약이란 뭐예요? 제3조에 보시면 통감이라는 표현도 있고 2조 끝에 보시면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도 하는 게 있고 뭐 제2차 한일협약 일명 을사늑약이지. 1905년 11월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다음 조약 체결 직후
을사늑약 체결 직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상황 이렇게 돼 있어. 1905년 11월 이후 얘기야. 1. 춘천의 이송, 충북 제천의 유인석이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한다. 이건 뭐야? 1895년 을묘의병이야. 10년 전. 이 고종황제는 일본의 위협에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서로 옮겼다. 이건 1890년 아라사 공사관으로 해서 뭐 아관 파천이고. 3. 그럼 직후의 질문에 하고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 1년 정도 시차가 있어. 3. 장지현은 황성신문에 매국 대신 처벌과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논설을 실었다. 유명한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하는 이 시위가 방송되고 곧바로 실었어. 곧바로. 4. 순종황제가 즉위하여 이건 1907년이지. 즉 고종강제 퇴위. 그래서 이 직후에 나타난 현상은 몇 번? 3번 이렇지. 3번. 다음 문제 13. 밑줄 친 그 나라에 대해서 틀린 거. 그 나라는 사방 이천리. 유치국사에서. 유치국사는 일본 학자가 쓴 책이야.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촌락했는데 모두 말갈부록이다.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야? 발해 이렇지. 일본 학자가 쓴 글에 나오는 발에 관한 모습이야. 틀린 것. 1.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2. 명주, 가죽 등 곡물을 거두는 관리. 3. 당에서 비단 서적을 수입해 사용하는 귀족. 4. 상경에서 경시설을 통제받으며 영업하는 상인. 이 중에 발의 모습에서 안 보이는 장면을 찾으래. 다른 건 다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 4번. 경시서. 경시서는 고려 문종 때 등장하는 물가 조절관청이야. 경, 서울의 시, 시장을 서, 감독하는. 그렇지? 상행이 감독관청. 고려 문종 때 등장해. 고려 문종 때. 이게 조선조까지 유지가 되지. 그래서 조선조는 도량형 통제를 추가해서 세조가 뭐라고 그래? 평시서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발해 때는 존재를 안 했던 기구야. 그래서 그 경시서 하는 표현 때문에 틀려. 다음 문제 14. 고려시대 전통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에 해당한 데는 제왕홍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동문선. 동문선. 동문선이 우리 글은 송원의 글도 아니고 우리 글이다. 잖아. 그럼 자주의식 되지. 근데 뭐가 안 돼? 고려가 안 되지. 고려가. 이 동문선은 15세기 후반 성종 때야. 서거정이라는 학자에 의한. 그래서 시대가 안 맞아. 자주의식은 맞는데 시대가 안 맞아서 틀려. 그래서 동문선은 조선 성종 때야. 다음 15번. 한말 조직된 어떤 단체다. 편의상 한말이란 1900년대. 좀 정확하게 하면 을사늑약 이후 이소인데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자, 이 단체는 신정신을 불러 깨우치고에 관하여 신정신 가를 함양하기 위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웠다. 되는가? 되죠. 대성학교 누구? 안창호. 오산학교 이승훈. 그리고 이동희에 의한 강화도의 보창학교라는 것도 있어. 보창학교를 기억을 해야 돼. 이동희. 역시 신민의 회원. 자,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이 단체가 뭐라고? 신민회지. 나는 여러 계층의 애국지사가 참여한 비밀조직의 형태를 띈다. 그렇고 신국가 건설을 꿈꾸며에 관하여 입헌군주 정치체제의 국민국가를 뜻한다.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입헌공화제. 군주제는 끝났다고 봤어요. 그래서 3번문항은 틀렸네. 무쟁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와 관련해서 라의 제기는 기존 애국계몽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얘기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직접 나타지는 못하고 압록강 건너편에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노력을 하지.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이회영, 이시영제, 신민의 회원. 그리고 역시 신민의 회원인 이상서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 건너편, 밀산부, 한흥동. 그렇다고.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로 일본이 반격, 간도 참배에 나타나니까 어디 밀산부 한흥동에 모인 독립군들이 대한독립군 단이라는 걸 결성하지.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만주로 이동 독립기지를 설립하고 무관학교 세운 것과 관련해서
자, 이것의 대표적인 게 정확하게 서간도 삼원보였고, 거기서 신흥강습소 후일 신흥무관학교가 탄생한다. 그렇죠? 틀린 건 3번 문항. 이 신흥무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신흥무관학교 학생과 자기를 따라간 고향 후배 윤세복이를 데려다가 비밀 행동 결사체 13명을 결사체를 만든 애가 있어. 그래서 주로 이 중국의 이 금능에서 주로 활약한 인물이 있어. 오늘날 난징. 누구야 이게? 김원봉, 의열단. 이게 신흥무관학교 입학을 해서 의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만주 길림에서. 자, 틀린 건 3번이고 다음 16번. 세두정치 시기 편의상 19세기 조선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몇 차례 박해로 천주기 교세가 우축된다. 몇 차례의 박해로 1801년 신유박해, 그리고 39년 기후박해, 그리고 최대 박해라는 병인박해 이런 거. 천주기 교세가 위축된다. 돼요? 얻어 터져가면서 천주기 교세가 확장돼. 몇 차례의 박해로 요건 되는데 천주기 교세가 확장돼. 왜? 저게 위축되면 한두 번 까면 패면 끝나야지. 그렇잖아.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런데 얻어 터질수록 커져 애들이. 이 도참 비기가 유행을 하고 묵격신앙이 유행하였다. 그치? 사회 혼란기는 어떤 사회든지 사회비기 종교가 횡행을 해. 3. 동학이 창시되었고 1860년에 철종 때. 4. 소청, 벽서, 농민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즉 농민봉기 초보적인 형태지. 부탁의 상소운동, 벽에 낙서하는 거 한다고. 참다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섰다. 농민봉기 그렇다고. 소청, 벽사는 소극적 저항, 농민봉기는 적극적 저항. 임술농민봉기로 유명한 19세기 세두정치기. 틀린 건 1번 문항. 천주교 교세가 확장돼. 그래서 조선 백성 사이에 우리나라가 서양의 침략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을 떨게 돼.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무국대도라는 종교가 뭐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동학이라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그만큼 천주교가 확산인로에 있었어요. 틀린 건 1번. 다음 문제 17. 다음 주장의 근거로 적절한 서구문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크게 변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의도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의도를 만들 수가 없다. 근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감탄과 놀라움을 해서 분노도 나타낸다. 그럼 여기는 근대 시설 수용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뭐에 관한 얘기야? 부정적 측면에 관한 얘기지. 근대 시설 수용의 긍정적 측면은 생활의 편리를 낳았다요. 전등, 전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부정적 측면에 관한 얘기야. 침략에 이용되었다. 침략에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전신선, 신속한 연락으로 빨리 들으려고. 그리고 철도, 전신선, 철도를 찾아라. 대개 물어보면 이거 부정적인 거야. 전신선, 철도. 그 해당하는 건 서울 부산 간의 철도에서 경부선 하는 철도부설. 서울 부산, 서울 인천 간의 전신. 해당하는 건 가와 다야. 가와 다. 즉 2번이네. 다음 18번. 다음 중 왕명에 따라서 신숙주 등이 국가왕실이 행사에 대한 의식 절차를 규범해 편찬한 것으로 국조보감, 총통등록, 국조의례, 해동제국기. 국조의례. 국조보감은 세조 때부터 나온 조선왕조실록의 모범사례 요약집이지. 세조 때 등장하네. 왕조실록 요약집. 총통등록은 세종대왕 때 나온 화포 제작 사용법. 화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저는 국방서야. 그리고 이 신숙주가 주도한 성종 때 국조의례, 국가의식에 관해서. 4번은 신숙주가 저술한 일본 견문록, 해동제국기라는. 3번과 4번은 신숙주야. 그런데 질문에 합당한 건 3번. 그렇다고 국조의례, 길흉가빈군예 이러면서 해당하는 것 3번이네. 다음 문제 19. 다음 시기의 정치상으로 옳지 못한
다음 시기란 1624년 서인주도로 인조반정이 일어남. 그러니까 인조정치죠. 27년 정묘란, 그리고 병자호란, 그리고 제2차 나선등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예송. 그러니까 인주에서 효종을 지나 예송이 나왔으니까 현종 때까지 17세기 인조, 효종, 현종 얘기야. 다음 시기 정치상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거에서 1. 각 학파의 살림이 제하에서 여론을 주도한다. 되는가? 각 학파의 살림이 제하에서 여론을 주도한다. 되죠? 그래서 그중 일부를 중앙정계에 끌고 올라가지. 효종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효종 때 살림의 정치적 진출이에요. 2. 서인과 남인이 상호 비판적 공존체제를 이루었다. 되는가? 서인과 남인이 상호 비판적 같이 존재하는 공존체제를 이루었다. 이걸 일명 뭐라고 그래? 붕당정치라고 그래. 붕당정치. 그래, 이건 오늘날 정당정치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지. 좋은 거라고 했어. 자율적 견제와 균형.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정당은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야당이 씹으면 안 되니까. 그럼 권력이 쫓겨난단 말이야. 여야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이게. 그런데 17살 숙종이라는 애를 만나면서 이 붕당정치가 변질되지. 예. 17세기 붕당정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오늘날 정당정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율적 견제와 균형. 3. 중립 외교론과 친명 배급론이 충돌했다. 이건 어느 때야?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서인에 의한 친명 배급, 북인으로 대표된 중립외교 충돌.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져. 인조반정이 일어나. 4. 효종의 왕위선에 대한 전통성과 관련된 예의에 관한 송, 예송이 발생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렇지. 현종 때.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20. 다음 중 1946년에 열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 깨진 사연. 미소공동위원회 1946년 3월에 어디서 열렸다고? 경운궁, 즉 덕수궁에서. 자, 1. 다수의 좌익 계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2. 미국과 소련이 모두 한반도에 자국한테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3.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됨에 따라서 미소 영향이 줄 걸 염려해서. 4. 김규, 김식 등 대한민국 임정 대표들이 소련의 공동위원회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미소가 자국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자 했어. 특히 소련. 그렇지? 뭐 신탁통치를 찬성한 지역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겨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결렬. 해당하는 것 2번이었다. 틀린 건 2번이야. 다음 12회. 12회. 1. 통영이 좀 길어. 좀 길고 설명도 길게 있고. 그래서 좀 빨리 빼는 거야. 1. 우리나라 신석기에 대한 주로 선사시대를 물어보면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야. 구석기, 신석기, 원시적 평등, 청동기 차별. 이게 포인트야. 차별의 상징, 권력 발생. 다음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1. 구릉에 직사각형의 음집을 짓고 집단 취락,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 되죠? 청동기. 되지. 청동기. 된다네. 2.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은 당시 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어느 때? 어느 때? 청동기. 네. 원래는 신석기 말에서부터 청동기인데 시대분류법으로는 청동기로 봐요. 3. 반달돌칼, 바퀴날돌기, 홈자기. 어느 때? 반달돌칼, 청동기, 벼농사와 관련된. 4. 농사가 시작되었으나 사냥과 어르등, 자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사회다. 그렇지. 농경이 출현했다는 얘기지 농경이 중심은 아니다 이 소리야. 그래서 4번 문항은 신석기. 1, 2, 3번 청동기. 그렇다고. 해당하는 거 4번 얘기. 다음 문제 2. 고려 관리 등용 방식이다. 틀린 거. 백정에게도 고려래. 그럼 백정이란 일반 농민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백정에게도 과거의 자격이 있었다. 되는가? 되지. 양민 이상이면 가능해. 양민에서부터. 이 음서 출신자들은 관직 승진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고려는 제한이 없어요. 조선은 제한이 있는데. 고려는 제한이 없어.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음서로. 3. 고급관리 추천에 의해서
관직이 보임되는 천거제도가 존재한다. 천거제도는 지금도 있어. 천거제도. 제야의 학자라든가 똑똑한 인물을 추천하는 제도.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다 있어. 천거제도. 어느 사회든 다 있는 거예요. 4. 음서는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 고급관리 자손을 대상으로 행하게 된다. 틀린 건 2번 문화. 제한이 없었다. 다음 문제 3. 다음은 조선이 외국계 맺은 조약 중 일부 사항인데, 기억, 일본국 국민이 본국에서 사용된 화폐로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일본의 화폐 사용 유통 허락 이 얘기지. 어디에 나오는 얘기야 이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강화도 조약을 배경으로 한 1870년 조일, 수호, 조규 이 부록에 나오는 얘기야. 니은, 일본국 소속의 성박은 항세, 즉 항구세,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일컬어 무항세, 무관세 조항이라고 하죠. 이건 조일 무역규칙. 역시 강화도 조약을 배경으로 한. 니은은 조일 무역규칙. 디귿,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까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거하여. 끝에 보시면 특혜는 미합중국 관민과 상인에게도. 이건 1882년 조미조약. 임오군란 직전에 1882년 조미조약. 리을, 만약 조선국 당국이나 조선국 신민이 제조선 영국 신민에게 한다고. 그건 영국과의 조약이지. 1883년 조영조약. 1883년 조영조약. 자, 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한 이렇게 돼 있어. 기억은 즉 강화도 조약을 배경으로 한 조일 수호조교 부록. 기억으로 조선에서 상품화폐 근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조선에서 상품화폐가 발달한 건 조선 후기 상황이야. 개화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어. 틀렸고. 니은은 조일무역규칙. 관세 자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일제히 경제 침략을 쉽게 하려는 측면이 깔려 있다. 그렇지. 무관세. 돼요. 무관세. 니은. 다음 디귿. 최고로 혜택받는 최국 대우를 규정한 내용이나 주권 침해의 소지를 가지지는 않았다. 되는가? 최국 대우가 처음 등장했지. 그런데 이건 불평등이지. 주권 침해 소지가 커요. 리을. 영국과의 조약과 관련해서 리을과 같은 조항은 당시 세계 힘 있는 나라 열강의 침략 의도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리을을 뭐라고 불러? 불평등의 상징 아니야. 취해법권. 취해법권. 한국법 무시하는 거지. 국제관례는 소속된 땅. 오늘날도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건 속지주의를 무시하고 뭐를 해? 속인주의라는 거야.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을 깐분 거지. 예. 그래서 불평등 조항의 가장 상징이 취해법권이야. 예. 그래서 합당한 얘기는 나와라. 즉 3번이래. 취해법권은 모든 조약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만큼 조선을 깜봤다는 얘기지. 다음 문제 4. 다음 중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1. 조선 초에는 고려시대부터 노비가 한층 늘었다. 초야 초. 조선 초. 노비가 늙었냐? 줄이지 노비를. 왜? 민심수습책.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면 다 민심수습책 한다니까. 인기 끌라고 어떤 대통령이든지 다 하는 거야. 왕조도 똑같아. 고려태조 왕조도 백성을 올바름에 입각해서 취한다. 취민유도. 그러니까 그 민심수습책이라는 소리야. 취민유도라는 이름하에 세금을 10분의 1로 10분의 1세. 그리고 빈민구제를 해갔다고 뭐래? 고구려 진대법을 모방한 흑창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다 하는 거야 이게. 조선 초에는 고려시대부터 노비가 한층 늘었다가 아니라 줄었다야. 뭘 해? 노비 변정 사업을 해. 노비 해방을 해요. 노비 해방. 국가는 이득이지. 왜? 천민이 노비에서 풀려나면 뭐가 돼? 양민이 되지. 양민은 세금을 내. 재정 확보. 군대가 군역 확보. 국가한테는 득이에요. 노비 해방은 초창기 다 하는 거야. 그래야 노비가 줄어요. 틀렸고. 이 조선 초 서울 출신도 여러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되는가? 조선 초 서울 출신도 여러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맞아요? 태종 이방원 때 뭐 서울 금고법 하는 게 나타나지. 예? 서울 금고법 하는 게 조선 초 서울 출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 제약은 서울 금고법 하나야. 관직 들어가는데 제한을 하겠다. 얘기야. 이게 서울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건 뭐가 퍼져가면서 것 같아? 성리학이 퍼져야 됩니다. 성리학이. 조선주 후기 현상이야. 16세기 후반 성리학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누가? 살인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아. 선조 때. 그래서 성리학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임난이 일어난 거야. 연이어서 호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리학이 제대로 퍼진 건 17세기야. 그러면서 서울 차대가 심각해지는 거지. 예? 초기 때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또 뭐에서 볼 수 있느냐? 유산문배 모습. 16세기 때는 잔역 균분상속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사회 성리학사라는 건 17세기 현상이야. 살인의식권으로, 다른 말로 성리학의식의 확대로. 그런 거야. 3. 조선시대 노비는 자유민과 완전 노비 사이에 반자유민의 신분이라 할 수 있다. 되겠어? 조선시대의 노비는 완전한 자유민과 완전한 노비 중간의 측면이 있다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 소리 할 것 같아? 외고노비 때문에. 국사교과서에 있는 말이야 이게. 외고노비 때문에 나온 얘기야 이게. 그래서 반자유민적 요소가 있어요. 외고노비는. 자, 이건 합당한 얘기고. 4. 조선시대 양반은 솔거노비에게, 솔거노비란 집안에 거주하는 솔거노비에게 매년 몸값,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고, 이건 솔거노비에게가 아니고 외거노비예요. 솔거노비는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밥 해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건, 맞는 건 3번 문항이에요. 반자유민적 하는 거야. 다음 문제 5. 현재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이 끝나는 것 같은데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독도가 일본 땅으로 등재가 돼서 나온대요. 그전에는 교사형 지도서에만 등재가 됐는데 이게 좀 말썽이 있었어. 그런데 이건 혼란기를 틈타고 일본 놈들이 지금 이걸 슬쩍 들이미는 것 같아 좀 상황이. 그럼 이게 교과서에 실리면 교육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에 실린 거하고 이건 선생님 보고 하라는 거 권장하는 상황인데 교과서에 실렸다는 건 무조건 가르쳐라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이 크면 시끄러워지는 거지. 걔네 그렇게 배고 잘할 테니까. 그래, 그런 논리하에 이제 이걸 넣은 건데. 다음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조선후기 사실을 찾아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관동 대진, 1923년 관동 대진 때 조선인 학살 등 일본인이 비판할 만한 사실에 대해서 거의 서술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한국인은 자주적 근대화를 이룰 수 없는 국가라고 이 폄하, 평가절하, 폄하하는 등 철저한 차별의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현행 역사교과서에 기존 역사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이야. 이 지문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조선후기 사실. 반박론을 찾으래. 1. 시천상인이 금난정권 강화. 2. 타조법에 의한 지주전호제. 3. 이기론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4.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선대제. 몇 번일 것 같아? 4번. 뭐 자율적으로 근대사회로 가게 한 노력이 있었다. 그렇지? 자율적으로. 너희 일본이 우리를 근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걸 자생적 근대화론 혹은 내재적 성정론이라고 불러. 4번 문항이 거기에 합당한 얘기야. 자율적 근대화론. 혹은 이 서울대학교 역사학부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이걸 내재적 발전론 이렇게 불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슨 소리냐. 신용화 교수라는 사람을 중심인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이 근대화 시켜줬다 얘기야. 일본이 근대화 시켜줬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그리고 서강대학교 역사학부가 단합을 해갖고 반발한 게 현재 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재적 성장론이야. 그 내재적 성장론이 조선 주기에 자율적으로 뭐 근대사회로 간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상공업 발전, 화폐유통, 그리고 몰두 팔고 하는 도고, 그리고 분업에 의한 협업 이런 것들을 들이대는 거야. 오늘날 그게 좀 현재 정설화되어 있는 얘기야.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지문과 관련해서
자생적 근대화가 나타났다. 이게 일본 놈이 도와준 거 없다. 식민지 수탈을 했다는 얘기지. 해당하는 거 4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6. 다음은 삼국 발전 과정이다. 시대순으로. 기억. 신라가 지방 지배를 확실히 장악하게 해갔으며 우산국을 복속하게 이르른다. 누구요? 6세기 초 지징왕. 울릉도. 니은. 백제는 한군현과 싸워 한강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누구요 이거? 근초광이요? 근초광이 한강을 완전히 장악했어? 한군현과 싸우라는 게 있잖아. 누구요? 고이왕. 백제는 3세기 고향부터 한강 갖고 있었잖아. 그걸 배경으로 4세기 요소, 산둥 이렇게 되는 거지. 한강 이미 3세기부터 백제 땅이었다고. 3세기 고이왕이요. 디귿. 고구려는 한강을 포함 중령 일대에서 경기도 남양만 지역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니을. 수의 압력으로 돌궐 세력이 약화되자 고구려는 먼저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였다. 누구? 이건 이 698년 누구? 영양왕. 7세기 후반에 영양왕. 이게 유명한 누구? 청천강 전투, 살수대첩 하는 게 나오는 배경이지. 612년에 598년 영양왕 하는 거야. 6세기 후반에. 그걸 순서대로 하라 이거지. 아까 3세기 뭐가 있었어? 고이왕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 디귿 5세기 장수왕 이렇고, 그 다음 6세기 초반에 지징왕, 그리고 6세기 말 7세기 초에 영양왕 하는 게 있고, 해당하는 거 3번 이러네. 다음 문제 7. 이건 내가 통영에다가 내려다가 일일이 뺐는데, 다음 기념일 제정 이유. 신문의 날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일, 스승의 날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 철도의 날 9월 18일 최초의 철도인 경부철도 개통일, 국군의 날 38선 3사단이 돌파한 날, 6.25 때, 순국 선열의 날 을사늑약 강제 체결일. 이중 올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쉽게 말해서 틀린 거. 몇 번? 3번 철도의 날. 철도의 날이 9월 18일인 건 맞아요. 맞는데 뭐가 틀려? 경부철도가 아니라 경인철도. 그게 말이야. 최초의 철도가 서울인철가 아니야. 경인선. 그게 틀려. 경인철도 개통일이 9월 18일이야. 그래서 9월 18일 날 철도공무원들 놀아. 신문에는 신문기사들 놀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마 기념일 시험 내면 요 안에서 낼 거야. 낼 만한 게 이래. 뭐 이거 말고도 기념일이 몇 개 더 있는데 낼 만한 건 이 정도밖에. 아, 그리고 내가 보기엔 낼 가능성이 없어서 뺐는데 하나가 더 있지. 발명의 날. 발명의 날. 누구? 장영실. 뭐 만든 날? 추국이 만든 날. 그렇지? 이건 별 가능성이 없어.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라. 그래서 그건 빼버렸어. 그건 넣다가 뺐어. 내면, 나도 국립 끝에 낸 거예요. 내면 하면 저렇게 걸지 않나 싶어. 저 경부철도 얘기를 걸지 않나 싶어. 해당하는 거 3번이네. 자, 다음 문제 8. 이 기출문제인데 약간만 변형했어. 재산 소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현존 신라 최고의 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일 냉수리비. 영일만 친구하는 포항. 충주고구려비. 포항 중성리라는 마을 중성리비. 도로공사에다가 돌이 나왔는데 돌을 집어갖고 자기 집 담벼락에 화단 만드는데 써야지 하고 돌을 가져왔어. 가져와서 닦아서 세워놓으려고 보니까 글씨가 써있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알려줬어. 이게 포항 중성리비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이 6세기 초반 501년설이 인정을 받았는데 최근은 5세기 중반 441년설이 강해요. 요즘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났는데 여하튼 일본 문항에 영일 냉수비가 그 전까지는 그 완벽형속 규정은 내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공무원 책자는 신라 현존 최고의 비서 가면 영일 냉수비 이런다고. 근데 영일 냉수비가 아니고 포항 중성리비요. 가장 늦어봐야 501년이야. 영일 냉수비는 503년이고 연도가 정확해 이 정도는. 그런데 이 포항 중성리비는 이게 441년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세기 한 60년 앞서는 설까지 있어. 늦어봐야 501년이야. 이게 10간 12제 이게 간지가 써 있는데 그 간지 뭐 을묘년이라는데 을묘년이 뭐 60년에 한 번씩 을묘년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늦어봐야 501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영일 냉수리비도 절거리라는 사람 유산분배에 관한 얘기야. 둘 다 1번, 3번 문항이 다 재산 상속에 관한 이 판례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현존 신라에서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은 포항 중성리에서 발견된 비석이야.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마을 노역공사에 공동 구격에 나갔다가 큰 돌멩이가 땅에 묻힌 걸 팠어. 자기 집 뒤 화단이 한쪽이 무너져갖고 아 이걸 고도 막으면 되겠다 해서 가져와서 잘 번안하고 물로 닦았는데 글씨가 써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 신고를 했더니 현존 신라 최고 비석이다 해서 국보로 지정이 됐다. 3천만 원인가 보상금 받았어. 이 사람 신고했다고 땡 잡았지. 돌멩이 갖고서 물 닦고 갖고 3천만 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돼 이거. 대박이지. 이 70년대 얘기야. 70년대 3천만 원이면 지금 몇 억 될 거 아니요. 대단한 혜택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물속에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주워온 건데 얼마나 좋아. 저게. 해당을 해서 한번 기억해. 포항 중성리비. 다음 문제 9. 다음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문화계의 모습. 즉 뭐야? 풍속화지. 풍속화. 그렇지. 첫 번째 있는 건 누구? 단원기몽도. 배경이 없어. 하여튼 기몽도 풍속화는 무조건 배경이 없어. 오른쪽은 해원신용복. 에로틱 작가야. 좀 야해 풍속화가. 저게 기방무사라는 건데 기방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소리야. 무사. 역설적이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하여튼 내가 설명하긴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확대해서 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자, 조선 후기 문화계의 상황이야. 1. 서민의 경제 신분적 자유가 향상됨에 따라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시기. 되는가? 되지. 조선 후기. 양반이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지도층으로. 이 불교는 새로운 국가정신을 확립에 기여하였고 강화된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불교는 국가정신 확립에 기여하였고 즉 사상구실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강화된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한다. 누구로 상징되는? 법흥왕으로 상징되는. 어느 때? 삼국시대. 왕직분사상. 3. 유교는 정치와 관련된 치국의도로서 불교는 신앙과 관련된 수신의도로서. 어디요? 고려 성종. 4. 민생안정 부국강병을 위해서 과학기술 실용적 학문. 뭐 이렇게 길어. 하여튼 조선 15세기. 그래서 해당되는 건 1번 조선 후기 서민사회 발달. 그걸 배경으로 백성의 삶과 관련된 풍속. 그리고 지배층인 양반을 씹는 풍속화. 해원신용법. 해원신용법은 주로 양반의 풍류생활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좀 퇴폐적이야. 그게 장락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이야. 이게 양반이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기생집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치고 있는 장면이야. 벌건 대낮에. 주모가 쳐다보고 있잖아. 저런 넋 빠진 놈들. 그래가면서. 하여튼 말은 기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 일이 없기는. 그래서 해당하는 건 1번. 다음 10번. 10번까지만 할게. 다음은 백제가 중국에 보낸 국서다. 국가 공식문서. 이 시기 삼국의 형세를 파악하는 얘기야. 고구려의 잘못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유연과 맹앙을 맺게 되고 서로 이 치아와 입술 관계, 순치 관계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폐하영토란 북일이야. 국서래. 그럼 무슨 소리야? 북위에 보내는 국서. 이 소리지. 누가?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침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거야. 뭐요? 계로왕의 국서라는 거야. 계로왕의 국서. 북위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당시는 북위의 가장 전성기인 효문제라는 황제가 있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파병하려고까지 했었어. 고구려의 공격에 대응코자. 이게 백제 계로왕의 북위에 보내는 국서야. 고구려 침략에 대비해서. 그런데 나중에 신라도 중국 수나라의 국서를 보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걸사표라고 그러지. 왜? 수나라 공격에 대한 대비. 수나라네. 고구려 공격에 대한 둘 다 고구려 공격이야. 백제 계로왕의 국서나 수나라에 보내는 신라 원광법사의 국서나 다
고구려 군국에 대한 대응이야. 질문으로 돌아가서 백제가 중국에 보낸 국서의 일부다. 이 시기 삼국의 형세 이렇게 돼 있어. 백제 계룡왕이라고 했으니까 1. 칠지도의 명문 2. 충주 고구려비 3. 임신서기석 4. 단양적 성비 이렇게 돼 있어요. 칠지도의 명문 어느 때야? 4세기 근초광 때. 그렇지. 2. 충주 고구려비 어느 때? 5세기 장수왕 때. 3. 임신서기석 6세기 진흥왕 592년으로 추정을 해. 현재는. 4. 단양적 성비 6세기 진흥왕 551년 그런다고. 시기적 배경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건 뭐요? 충주 고구려비. 475년 계룡왕의 한양백제가 한성백제가 망하지. 그래놓고 480년에 충주에 고구려가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사한 시기야. 해당하는 것 2번이지. 쉬었다가 11번부터 할게요.